그래서 오늘은 이제 되게 오랜만에 진도를 나가는데 극대극소와 미분에 대해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우리가 뭘 할 줄 알게 되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의 이런 그래프들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되게 궁금하죠? 그 전에 먼저 뭘 할 거냐면 이 그 함수의 증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증가한다랑 증감이라는 건 뭐냐면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줄임말이야. 요 증가한다랑 요 증가 상태에 있다. 요 두 가지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증가 상태에 있다. 요 두 가지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의 정의가 뭐냐면 구간에 속하는 어떤 구간 안에 A, B에 대해서 요 x 값이 커질 때 그거에 대한 함수 값도 커지면 그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A, B들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하면 그 구간에서 함수 fx는 증가한다고 정의를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가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두 번째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fa라는 함수 값이 요 a 플러스 h보다는 작고 a 마이너스 h보다 크면은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도 이해하나요? h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충분히 작은 양수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요 구간에 속하는 구간을 이렇게 할까? x1, x2 요 구간에 속하는 모든 a,b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식을 만족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그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는 어떤 a라는 한 점에서 봤을 때 그 점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아주 조금 작은 거의 함수값보다 크고 얘보다 작으면 그 점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얘는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구간에서 얘기를 한다.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거는 한 점에서 얘기를 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사람. 다시 증가한다는 뭐라고? 뭐에서 얘기한다고? 구간, 증가 상태에 있다는 한 점.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알겠어? 그 다음 세 번째는 얘가 대체 미분이랑 뭐가 연관이 되냐면 어떤 함수가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얘는 f'x가 뜻하는 게 뭐였죠?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죠. 맞아요? f'a라는 게 뭐였어요?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죠. 맞아요? 이 구간 안에서 도함수가 다 0보다 크다는 건 구간 안에 속하는 모든 점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양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함수가 그 구간에서 어떻게 되게요? 그렇지.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내 말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근데 반대로 이거 역을 한번 볼게요. 이 역은 뭐냐면 하나 더. x는 a에서 f'a가 0보다 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 x는 a에서 무슨 상태에 있다?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하지? 근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어떤 함수가 구간에서 증가하면 이 함수가 구간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크냐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어떤 함수가 구간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전부 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얘는 틀려요. 얘는 틀린데 이 틀린 이유를 뭐로 얘기할 수 있냐면 y는 x세제곱 그러니까 fx가 x세제곱인 경우를 볼게요. 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알고 있나요? 네. 맞죠? 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죠. 맞아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맞아야 된다면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가 0보다 커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 근데 얘 도함수를 구해보면 3x 제곱이지. 맞아? x는 0에서 어떻게 돼? 0이 돼버리지. x는 0에선 0이지만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의 발레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게 발레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럼 이건 틀렸고 뭐가 맞는 거예요?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나요?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 81페이지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은데 같이 정리해 줄게요. 다 정리했죠? 빨리 해야 돼요. 너무 귀엽네요. 할 게 많네요. 짧게 맞다고요? 할 게 많다고 할 게. 자, 문제가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3차함수가 주어졌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모든 구간. 실수 전체죠. 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기 위한 A를 찾으래요. 방금 1, 2, 3, 4, 5 중에서 뭐 이용하라고 하는 거죠?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방금 뭐였어요? F'X가 뭐가 되면 돼요? 도함수가? 0보다 크다. 그렇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푸는 거는 뭘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냐면 실수 전체에서 도함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찾아라는 문제라고요. 간단하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나요? 영수 이해했어요? 근데 아까 네. 3번에서 네. 왜 안에 3번에 왜 등호 안 들어갔어요? 구간에서 도함수가 0보다 이상이라고 해서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하냐? 라고 물어보면 틀린 거라고. 왜냐면 구간에서 도함수가 모두 다 0이면 상수함수니까 증가하지 않는 함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성립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잘 봐.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려면 도함수가 0보다 크다가 아니야. 크거나 같아야 돼. 등호 때문에 틀리지 마. 그럼 얘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요? 불러봐요. 3x 제곱 2ax. 그럼 얘가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이거 준기 한번 물어보죠. 준기 뭐예요? 실수 전체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 a 제곱 빼기 얼마? 3a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이해 가요? 영수 이해 가요? 그럼 A 범위 뭐예요? 답은? 0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이게 답이죠. 이해하나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아 이거 빨리. 빨리 해. 이해 안 가는 사람? 다 이해 가? 아 이거 누가 이해 못해요? 야, 이해가 안 가는데 간접하면 진짜 미련한 거야, 얘들아. 준비되는. 그럼 이거 이해했으면 두 번째 것도 풀 수 있어야 돼. 자, fx가 이번에 어떻게 돼 있냐면 x 세제곱 빼기 6x 제곱 플러스 ax 빼기인데 이번에는 뭐냐면 얘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기 위한 그런 a의 범위를 찾으래. 감소하는 건 뭐야? 감소하는 건 반대로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뭐 찾는 거죠? 이 구간에서 도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맞아? 그럼 도함수를 구해볼까요? 도함수 그럼 어떻게 돼요? 3x 제곱 12x 플러스 a죠. 요게 요 구간에서만 감소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요 2차 함수가 요 구간에서만 감소하려면 1과 4가 어디 있어야 돼? 다 여기 있어야 되지. 근해 분리인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다. 맞아?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요 함수가 감소하기 위한 조건은 뭐야? f 프라임 뭐가? 1이 1이. 0보다 작아요. 그렇지.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알겠어요. 왜냐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들어가도 상관없구나. f 프라임 4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걸 만족시킨 a 범위를 찾는 거예요. 네. 이해하죠? f 프라임 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 프라임 4는 0A 16, 48, 48 a네요. 그럼 공통범위 뭐예요? 빨리 얘기해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죠? 이해했습니까? 네. 이해 가죠?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한다 혹은 감소한다고 했을 때 이 정해지지 않은 계수의 범위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오늘 이제 드디어 하게 될 게 뭐냐면 이 극대와 극소인데 잘 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A라는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고 여기서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럼 무슨 점이야? 요 점이겠죠. 그럼 요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런 점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점을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 X는 A가 되는 점이잖아요. X는 A에서 뭐가 된다고 얘기하냐면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리고 요 점 있잖아요. 요 점을 A라고 하면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함수를 Y는 fx라고 할게요. 그럼 요 A라는 점의 좌표가 A, FA죠. 맞아요?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러겠어요?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 FA라는 값은 무슨 값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값이 아닙니다. 극대값입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최대값으로 보이는 거죠. 내 말이 이해하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 극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변하는 그 점을 우리가 극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직관적으로 이해는 가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극대가 된다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고3 수능 얼마 안 남은 애들도 제대로 대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극대,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는 거의 정의가 어느 순간 좀 바뀌었거든요, 책이. 그래서 x는 a에서 극대, 이 점을 극대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x는 a에서 극대가 되는 게 요 점이다랑은 다른 말이에요. 잠시만요. 다시 p이면 q이다랑 q면 p이다는 다른 말이에요. 개소리. 이해했죠?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오케이. 이거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x는 a가 극대가 되면 그런 점들은 모두 다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하면 다른 말이라고요. 내 말 이해하죠? 내 말 이해해요? 그럼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정확한 정의를 얘기해 줄게요. 이 극대가 된다라는 말은 요 a를 포함하는 어떤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중에서의 가장 최대값을 극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는 말은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어요. 이 a를 포함하는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fx들에 대해서 fa가 가장 크면 이거이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이면 x는 a에서 극대다. 이 극대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알아요? 맥시멈. 그렇지. 무슨 맥시멈일까요? 요 극이 무슨 극일까요? 익스트림. 아니에요. 그런 극이 아니라 지역적인의 극이요. 극지방 할 때 극. 그래서 얘는 로컬 맥시멈이에요. 로컬 맥시멈. 아니 원래 북극 남극 때 로컬 써요? 몰라? 몰라 쓰지 않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로컬 맥시멈이라 요거를 포함한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잡았어. 그때 요 a라는 점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잖아?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극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정의 때문에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x는 a가 극대가 된다라는 말을 설명해 보아라 이런 것도 면접 문제에서 나와요. 나중에 대학교 입학할 때 있잖아.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를 설명해 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알겠어? 저거 말해야 돼. 이거 말해야 돼요. 그 점을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을 잡았을 때 그 점에서의 최대값을 극대값으로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몇 가지가 있냐면 잘 봐.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거. 이런 점. 여기서도 극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증가 상태에서 감소 상태로 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하지만 얘는 증가가 아니지. 증가가 없네요. 증가 없지만 요 점을 포함한 아주 작은 열린 구간 잡았을 때 최대값 맞잖아. 그래서 요 점에서 극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미분 불가능하죠.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지금 미분을 배우고 있잖아. 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하죠. 미분 불가능하지만 이 점에서 극대가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얘는 지금 연속도 아니죠. 연속도 아니지만 요 점을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 잡았을 때 이게 최대값 맞잖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 극대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극대가 된다라는 걸 지금은 이해하지만 나중에 문제 푸는 것 때문에 헷갈려요. 알겠어요? 문제 푸는 것 때문에 헷갈리고 요걸 아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 우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걸 얘기한 거야. 오늘 이거는 안 나와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도 있다. 극대의 정확한 정의는 이거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극대의 정의를 얘기했고요. 극대가 되는 여러 상황을 얘기해 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이 극대를 어떻게 구하냐면 미분이 가능한 함수만 할 거예요. 왜? 수투는 문과가 하는 수학이니까. 알겠어? 수투는 문과가 하는 수학이니까 수투는 문과들이 하는 다항 함수만 이루어진 함수라고. 알겠어?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면 안 나옵니다. 내 말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 극대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0보다 크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죠? 그럼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0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극대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f'a가 0이 되면서 이해했어요? 요 점에서 지금 미분한 게 0이죠? 그 다음에 그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어떻게 변해야 돼? 도함수의 좌우의 부호가 어디서 어디로 변해야 돼? 양수에서 어디로 변해요? 마이너스로 변하죠.
F'A가 0이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점의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그 점에서 우리가 극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 거기까지 이해했니? 별로 어렵지 않지 않니? 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서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그 점에서 우리가 극대라고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 근데 첫 번째 거 왜 그런지 알려주시면 돼요. 지금 얘기했잖아. 이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다 양수지. 여기서는 접선의 길이가 다 음수지. 여기서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면서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x는 a에서 극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해요? 오케이. 그럼 이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극소죠. 그럼 극소가 되는 건 어떤 상황이야? F'A가 0이면서 그 점에서 어떻게 변해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그렇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는 거를 그 점에서 극소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의 함수값이 극소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0에서 양수요? 0에서 양수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기 0에서 양수요? 0에서 양수면 극소죠. 그림을 그려보면 0에서 양수가 뭔데요? 0에서 양수로 변했다고요? 부호가? 그럼 여기서 극소죠. 그런 건 안 나온다고. 알겠어? 지금 안 나온다고 이런 거는. 이해했어? 여기까지?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 이걸 가지고 대체 뭐 할 거냐면 오늘의 목표가 뭐라 그랬죠? 3차,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 그랬죠.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요 다항함수의 요 그래프를 그리기.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첫 번째, 이 도함수가 0인 x를 구하기. 그 다음 두 번째, 그 x의 좌우의 부호를 판단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값을 찾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그거를 자연스럽게 이으면 돼요. 자연스럽게 잇기. 요게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 순서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잘 봐. 몇 개를 그려볼 건데, 자, fx가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빼기.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뭐 한 3번만 그려보면 너무나 쉬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도함수가 0이 된 x를 찾으래요. 3x 제곱. 그렇지. 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3이죠. 얘를 일단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쓰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x를 좌우의 부호를 판단하려면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라는 걸 알았죠? 얘가 0이 되는 x가 이거인 x가 마이너스 1하고 1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그거의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마이너스 1, 1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표를 만들 거야. 여기 x. 이 x 값이 변화됨에 따라서 요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그럼 요 마이너스 1일 땐 얼마였어? 이게 지금 0이 되는 걸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긴 0이잖아. 됐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 부호가 뭐야? 양수, 음수지. 그러니까 뭐가 돼? 플러스 양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 사이의 x에 대해서는 양수, 음수죠. 맞나요? 맞죠? 이해했죠? 맞아요. 양수, 음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죠. 네. 1보다 큰 x. 예를 들어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양수니까 양수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값을 찾을 건데 이 fx의 증감을 조사할 수 있어요. 증감을 조사해서 그 값을 찾을 거예요. 자,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거는 fx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으니까 증가한다고 이렇게 쓸 거예요. 네.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라는 거는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쓸 거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쓸 거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맞아요. 그러면 도함수가 증가해서 감소로 변하는 요 점이 무슨 값이었죠? 증가해서 감소 최. 그치, 얘가 극대가 되는 점이었죠. 극대. 맞아? 여기는 극소가 되는 점이죠. 그러면 극대 값을 찾아볼게요. 극대 값이란 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 값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니까 0이네요. 자,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4죠. 맞아요? 그럼 그래프 개형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으려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가.
알겠어? 이런 그래프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부드럽게 이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를 이제 그림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면 자 마이너스 1일 때 0을 지나죠. 네. 자 1일 때 뭘 지났어요? 마이너스 4를 지나죠. 0일 때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0이면 또 마이너스 1을 지나죠. 마이너스 4고 됐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어? 이게 내가 원하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드디어 이런 이제 3차,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나타낸 표의 이름이 있어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주는 표, 세 글자로 얘기해봐요. 증감표. 아, 그렇지. 천재네요. 예, 증감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 이거 이제 증감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결국은 증감표만 그릴 줄 안다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해했나요? 이거 외우나요, 순서를? 어디에 적어요? 거기 적혀 있어요, 책에. 책이 그 88페이지 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적혀 있어서 그냥 머릿속으로 딱 받아들이시고 하시면 돼요. 그럼 몇 가지 예제를 한번 더 해볼게요. 아, 너무 귀엽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자, fx가 이런 것도 있어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요거 하나 해볼까요? 똑같은 거 같은데 왜 하느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자, 미분 해볼게요. 3x 제곱. 그렇지, 1번 미분하라 그랬죠?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3. 그럼 얘가 0이 되는 x를 먼저 찾자고 했죠. 3을 묶어요. 그럼 3으로 묶으면 x는 1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3의 x-1의 제곱이니까 됐어요? 그럼 x가 요 1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럼 f'x란 1일 땐 0이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플러스 아니에요? 플러스 1보다 크면 그래도 플러스. 플러스. 그럼 fx는 어떻게 되는 형태죠?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나요? 그럼 x가 1이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봐요. 어떻게 돼요? 2가 되죠. 맞아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면 얘는 증가하다가 요 점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인데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바뀌긴 해요. 알겠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다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거든. 그런 점의 이름도 있어. 얘는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나를 만나서 인생에 뭐가 생겼어요? 변곡점이 된 거죠. 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차 함수는 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지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알겠죠?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럼 그림을 그리세요. 1일 때 뭘 지난다고요? 2를 지난다고요. 그러면 0일 때 집어넣어 0 집어넣어 버리면 1이잖아요. 맞아요? 그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변곡점이라고요? 요 점을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나중에는. 그리고 3차 함수는 이런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없죠. 얘는 극대극소가 없어요. 알겠어요? 자, 나온 김에 하나 물어볼게요. 아, 싫어요. 막 그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렸어요. 인생이네요. 중기 인생이요? 중기 인생. 아니죠. 선생님을 만나서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내려갈 데가 없어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책이 있는데, 이거 아까 그냥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까?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럼 여기 점에서 무슨 값이죠? 그때. 그렇지, 이 점에서 극대가 갖는 거 맞죠? 여기 점에서 무슨 값일까요? 극소, 요게 가장 작은 값이니까. 여기 점에서도 극소, 얘는 극대. 그래서 극대는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 중에서 최대값은 뭐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다시 얘기하면 극대값들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했어요? 아, 오케이. 이해하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극대극소를 몇 개인지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했으니까 4차 함수도 한번 그려보고 싶죠. 여러분들. 약간 이거 느낌이 네. 이상하네요. 4차 함수도 한번 그려보면 요 fx가 오늘 5단원까지만 할 거예요. 5단원까지만 할 거고 다 했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마이너스 8x 3승 빼기 6x 제곱 24x 플러스 9. 요거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값을 구해보아라 라는 게 실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그 값들과 증감을 조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럼 4차 함수도 그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도함수. 그렇지, 미분했죠. 미분하면 12x 3승 24x 제곱 12x 플러스 24예요.
그럼 얘를 이제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죠. 1. 근데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함부로 나누면 안 되고 12로 묶을 거예요. 12로 묶으면 x 3승 2x 제곱. 왜 나누면 안 되냐면 도함수 보가 바뀔 수 있거든요. 최고차 한계가 만약에 개수가 만약에 음수였으면 그거로 나눴을 때는 부호가 변할 수도 있어서 함부로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시고 그러면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조리점법 쓸 수 있죠. 네. 그럼 1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 종이 조립제법 안 나온다. 아, 이거 알죠? 마이너스니까 0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가요? 1 들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아, 이거는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어?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2 들어가니까. 그럼 얘 이제 인수분 해버리면 12에 x-1, x-2, x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요게 0이 되는 x가 세 점이 나왔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1, 하나는 2 여기라는 걸 찾았죠. 이해했나요? 네.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이 f'x를 구해보면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은 거잖아요. 맞아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알았을까요? 많이 해봐서? 아니에요. 얘가 다 1차식이잖아요. 얘가 다 1차식이기 때문에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부호가 하나씩만 변하죠. 이해했어요? 다시 얘가 다 1차식이니까 처음에 얘가 음수였으면 요게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거보다 커지면 여기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부호가 변함이 없죠. 네. 그래서 1차식의 고보로 돼 있을 때는 부호가 바로바로 변해요. 내 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정말요? 자 그럼 fx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고요. 아, 미치겠네. 됐어?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여기 무슨 값이에요? 극소죠. 얘는 극대죠. 얘는 극소죠. 그래서 얘 부호를 판단을 했으니까 값을 구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네. 귀찮지만 계산해야 돼요. 3 플러스 8 마이너스 6 그다음 얼마? 마이너스 24 플러스 9 그럼 11에 20이니까 마이너스 10이죠. 맞아요? 그럼 1 집어넣으세요. 선생님보다 계산 빨리 하세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13 얼마? 틀린 것 같지 않아요? 2 집어넣어볼게요. 48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88, 64 그 다음에 4, 6, 24 그럼 얘 얼마야? 마이너스 88이니까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8이니까 8, 19, 17 이렇게 나오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얘 그림을 그려보면 감소, 증가, 감소, 증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이쁘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 경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좌표 평면 위에 다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를 지나요. 그 다음 1일 때는 어디 지나냐면 22를 지나요. 그 다음 2 집어넣었을 때 17을 지나요. 이해했나요? 그 다음 0 집어넣어보면 대략적으로 9 지나죠. 그래서 여기는 감소하고 있고 여기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여기서 다시 감소하고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4차함수의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4차함수 사실 쉽죠? 그럼 이제 미분을 여러분들이 다 한 거예요. 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그 다음 단원에 이거의 최대값 찾으라고 하면 구간을 이제 설정해요. 요 구간에서 최대값 찾아봐. 그럼 이거잖아. 됐어? 그럼 이 구간에서 최소값 찾아봐. 그럼 이거잖아. 뭐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최대 최소화 미분이고요. 그럼 만약에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실근을 구해라. 그럼 얘 그림 그려놓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 구할 수 있죠. 이게 방부등식의 미분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1차,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외우고 있듯이 3차,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외워놔야 되거든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얘기해 줄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그럼 fx가 요 ax 3승 bx 제곱 이렇게 나가는 함수예요. a가 0이 아니라면 3차 함수죠. 그러면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다면 총 3가지가 있는데 요 그래프가 어떻게 3가지냐면 자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3가지예요. 자 이렇게 3가지인데 요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로 나누어요. 자 다시 뭐라고요? 그렇지 도함수의 실근. 잘 생각해봐요. 요 개수는 다 실수입니다. 요 3차 함수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예요? 그래서 도함수 2차 함수죠. 그럼 2차 함수는 실근이 많아야 몇 개예요? 그렇지.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경우
같아서 중근을 갖는 경우, 실근이 없고 허근을 갖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리고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있잖아요.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실근. 걔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겠죠. 맞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니까. 얘는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 거죠. 그럼 허근은 어디에서 가질까요? 허근 어디쯤에서 가겠어요? 여기쯤에서 가질까요? 허근은 나타낼 수가 없죠. 여기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4차 함수거든요. 이 4차 함수거든요. 그럼 이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일까요? 자, fx가 역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얘가 ax 4승 뭐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가 0이 아닐 때만 4차 함수고 a가 0보다 클 때 몇 가지인지를 따져보고 싶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아까 그래프 개형을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도함수의 실근. 그럼 이 4차 함수의 도함수의 실근은 많아야 몇 개야? 3개지. 이 도함수가 3차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경우 있어? 이 3개 중에 어느 2개가 같을 수 있지. 맞아? 그럼 이중근을 갖고 그거와는 다른 실근 하나 가질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럼 세 번째 어떤 경우도 가능해요? 그렇지. 3개가 모두 다 같은 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하죠? 허근은 그렇지. 실근이 1개 있고 그 다음에 허근이 몇 개 있는 경우? 2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허근 3개를 갖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허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개수가 실수면 허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1 플러스 i가 근이면 나머지 어떤 것도 근이에요. 그래, 허근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켤레로 가져야 되죠. 켤레로. 그래서 허근은 짝수개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근을 3개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해해야 돼요. 그럼 도함수의 실근이 3개인 경우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이런 그래프로 나와요. 이거 아까 그렸죠? 네. 이게 서로 다른 세식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여기가 이제 실근이 되는 거죠. 도함수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여기가 중근 같고 여기는 그거와는 다른 하나의 실근. 세 번째는 삼중근을 갖는 그래프. 네 번째는 두 번째 거는 비슷한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실근, 나머지 2개 허근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 4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인데 그 실근의 개수가 각각 이렇게 됨에 따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뭐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거든요. 아직도 5번도 하지도 않았네요. 네, 이제 5문제만 풀면 돼요. 문제는 되게 쉬워요.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잘 보세요. 기본 문제는 되게 쉬워요. 자, 5번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죠.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도함수의 그래프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개수를 찾아라 라는 게 질문이에요. 몇 개일까요? 자,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를 찾아라. y는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찾아라. 자, 여기 점에서 극대가 돼요? 극소가 돼요? 네. 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얘는 도함수의 그래프지.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를 찾으래며. 그럼 fx의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 개수는 도함수가 뭐가 되는 점에서 생겼어? 0이 되는 점에 생겼죠. 그래서 여기 점에서 그 값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점에서 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 점에서 무슨 값을 가져요? A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값을 뭐를 가져요? 도함수의 보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으니까 극소를 갖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여기는 그러네. 여기는 극대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했으니까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도함수의 보호가 0이긴 하지만 부호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 값을 갖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잖아요. 극소 얘는 아무것도 아니죠. 알겠어요? 그럼 답은 몇 개? 4개. 하나, 둘, 셋, 3개. 알겠어요? 이 안 가는 사람 어디가? 여기요? 여기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값을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려면 최소한 요 점에서 0이 돼야 하면서
그 점을 기준으로 좌우의 부호가 변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부호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값도 안 갖는 거예요. 네?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잖아요. 부호, 이 부호, y 값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플러스잖아. 그래서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하죠? 쉽네요. 이거 쉽죠? 대단 쉬워요. 이런 건 다 암산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아 힘들어. 힘들어요? 자, fx가 x 세제곱 금방 풀어요, 문제는. 이런 3차함수가 있는데 요거의 극대값이 12래요. 그랬을 때 a랑 극소값을 찾아보래요. 아 연습 문제가 3페이지네요. 네, 이거 많겠죠. 그래서 두 단원만 나간다 그랬잖아요. 기말 전까지. 오케이? 알겠어요. 두 단원만 그래서 나갈 거예요. 5, 5, 6단. 그리고 앞에 거 밀린 것도 해야 되고. 자, 극대값이 12일 때 a랑 극소값을 찾아라가 질문이야. 그럼 극대값은 어디서 생긴다 그랬죠?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그럼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3. 얘가 0이 되는 점이 자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요?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그림을 그려도 되는데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하진 않을게요. 3차 함수의 그림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실근이 두 개가 생겼으니까 어떤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라는 걸 바로 알죠. 그럼 여기 x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여기는? 그럼 극대값은 x가 어디에서 생겼어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찾을 수 있죠.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 플러스 a가 12가 된 a는 10이죠. 네. 맞아요? 그럼 극소값은 x에다 뭐 집어넣어요? A 마이너스 뭐 집어넣어요? 8. 1 집어넣죠. 그럼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니까 극소값은 10이라는 거를 알겠죠. 8? 극소값은 뭐죠? 극소값, 극소값. 갑자기 너 스펠링이 헷갈리는데요? 극소값. 얘가 이제 8이라는 거 알겠죠? 한국말인데 스펠링인데요? 국어가 헷갈렸어. 원래 나는 극소값이라고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헷갈려요. 절대값도 절대값이라 배웠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절대값 이렇게 배웠어요. 절대값 말고. 그러니까 극소가 된다랑 극소값은 헷갈리면 안 돼요. 사이시옷 법칙이죠. 그 무슨 법칙인데요? 사이시옷 법칙. 사이에 시옷을 껴줘야 된다. 농담이고 사이시옷 법칙. 이해 못하죠? 고2면 이해하고 웃었을 텐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서 웃지를 못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서 웃지를 못하네요. 자, x 세제곱, 그 다음 3a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찾으라 그랬냐면 x가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얘가 극값을 갖는다 그랬을 때 한 방에 다 해볼게요. 한 방에 다 할 건데 극대값이 7일 때 요 c를 찾고 그 다음에 극소값을 찾아라. 문제 참 기네요. 자, 문제는 이해했죠? 다시 요 도함수가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극값을 가지고 극대값이 7일 때 요 c랑 극소값을 찾아라가 질문이에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분을 하죠. 네.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그렇지. 플러스 6ax 플러스 b. 근데 얘가 0이 되는 x가 뭐랑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3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을 만들면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요거를 전개한 거랑 얘랑 둘이 같아야 되죠. 최고차항 계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3을 곱한 겁니다. 그럼 전개하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죠.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9. 여기까지는 찾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극대값은 7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 중에 어디에서 극대값을 갖죠? 그래프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이런 그래프죠. 그럼 어디에서 극대값 같죠?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같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a 그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c인데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9니까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9니까 5 플러스 c가 7이니까 c는 또 얼마예요? 2라는 거 찾았죠. 그럼 다 찾았어요. 그럼 fx를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얘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인데 극소값도 찾으라며요.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되죠? 27 빼기 27 없어졌어요. 그럼 9, 3, 27 플러스 2니까 얼마? 마이너스 25라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빨랐나요? 자, 이해했어요? 이해 못한 사람. 서영이 이해했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 점에서 극값을 가질 때 극대값이 7이며
C랑 극소값 찾으라고 했으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요 두 개라서 요 두 개를 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최고차항계수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3을 곱했어요. 그래서 요 둘이 같다는 사실로부터 A와 B를 찾았죠. 그러면 극대값이 7이라고 했는데 이 두 점에서 극값을 갖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7이 되도록 하는 C를 찾은 거죠. 그럼 요 C를 다시 대입해서 요 3에서 극소값을 가지니까 이 구한 A, B, C로부터 여기다 3을 집어넣어서 극소값을 찾은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해 가나요? 어려워요? 그래프의 개형을 아직 못 외웠어요. 그래프 개형이요? 자, 사실 5단원이 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자, fx가 이번에 뭐가 있냐면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1을 갖고 그 다음에 요 y는 fx 위에 요 0,1에서의 접선이 요 y는 9x 플러스 1이래요. 그랬을 때 요 fx를 구하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자, 일단은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주어진 그 문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조건을 한 번씩 써볼게요. 자, fx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얘가 몇 참수인지 모르잖아요. 3참수라고 써있군요. 얘가 3차인데 최고차항계수가 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미분에서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게 뭐가 돼야 돼요? 그치, 0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게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 fx 위에 0,1에서의 접선 이거 많이 했죠 지난번에. 그럼 f 프라임 뭐가? 0이 뭐가 돼야 되죠? 0에서 기울기가 9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네. 내가 이해했죠? 근데 내가 3차 함수가 뭔지를 모르죠. 바로 필이 오네요. 왜요? 왜요? 최고차항계수 A라도 표현하네요. 0이 되는 게 두 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fx를 모르니까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라고 두고 시작하는 거라고. 오케이. 알겠어?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해 볼게요. 얘를 미분하면 3ax 제곱 그 다음 2bx 플러스 c죠.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보면 돼요.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렇지. 여기 0 집어넣으면 9니까 c는 일단 9예요. 일단 써놓고 시작할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7a 마이너스 6b 플러스 9는 0. 요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0,1이라는 게 여기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f0도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럼 d도 1이에요. 알겠어요? d도 1이고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a 플러스 9b 마이너스 26 요게 지금 1인 거죠. 그럼 이 두 개 연립해서 a, b 찾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거예요. 계산 생략. 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자, 두 문제 남았는데 이 두 문제가 어려워요. 그리고 연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끙끙대면서 열심히 해보세요. 자, fx가 x 세제곱 빼기 a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ax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a 값의 범위를 찾으래요. 얘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 a의 범위를 찾아라. 자,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까 요 3차원의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였어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 세 가지였죠. 그럼 세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는 얘였고 두 번째 뭐였죠? 이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두 개의 차이는 아까 또 뭐였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였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 중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 그래프는 어떤 거예요? 얘는 어디서 갖죠 그러면? 얘도 안 갖잖아요. 극값을 갖지 않는 거는 요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갖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네. 그럼 아까 내가 이 그래프를 세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였죠?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예요. 알겠어요? 그럼 도함수를 구해보면 요 도함수가 3x 제곱 빼기 2배의 a 플러스 2x 플러스 3a죠. 그럼 요거의 실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실근이 어떻게 돼요? 2번 아니면 3번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실근이 하나거나 없어야 되는 거지. 와우. 이해했어?
그럼 실근이 하나거나 없다라는 거는 이거에 뭐 이용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런 A 범위를 찾으라는 문제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했으니까 판별식 써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범위가 1과 4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겠죠?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그런 A 범위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프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눴고 극값을 갖지 않는 게 2번, 3번이니까 2번, 3번처럼 되려면 도함수의 실근이 1개거나 0개여야 돼. 그래서 도함수를 구했더니 2차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실근이 1개거나 없으려면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거야. 이해했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되새김질해 소처럼. 그러면 이제 오래 버틸 수 있어. 이해했어? 아 괜히 졌다. 미분 또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뭐냐 이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크다 해서 극값을 잘 봐. 이 극값을 2개 갖는다. 그런 a의 범위를 찾자. 이게 질문이야. 자 그러면은 얘도 지금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 극값을 2개 갖는다라는 건 이런 그래프밖에 없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근데 0보다 크다 해서 극값을 2개 가지니까 0이 여기쯤 있어야 되거든요. x좌표가. 이해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따질까요? 그럼 이게 이런 그래프가 되려면 도함수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고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x값이 다 뭐가 돼야 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다시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도함수를 다시 구해보면 3x제곱 빼기 2배 a 플러스 2x 3이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럼 내가 0보다 크다 해서 그 값을 2개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함수의 실근이 무슨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도함수의 실근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큰 실근을 가져야 되지. 그럼 도함수가 무슨 실근을 갖는다? 0 이상인 실근을 갖는다. 됐어? 그런 조건이 뭐야? 그렇지. 첫 번째는 뭐 이용해? 판별식 쓰지. 판별 쓰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0보다 커야 되지. 맞아? 그 값을 2개 가져야 되니까. 그럼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1보다 작거나 a가 일단 4보다 커야 돼. 맞아?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조건 이용해줘야 돼? 어? 다시 이게 0이 되는 실근이 다 0보다 이상이야. 그럼 뭐야? 두근의 그러니까 모두 다 양의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잖아. 그럼 뭘 이용해? 두 실근을 모두 양수다. 그럼 두근의 합. 합이 어떻게 돼? 3분의 2의 a 플러스 2가 어떻게 돼? 0보다 크다. 맞아? 세 번째는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얼만데? a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다. 알겠어? 0보다 이상이 돼야 되니까. 하나는 0이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a 범위를 찾아야 된다고. 얘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지. 0보다 이상이지. 공통범위가 0보다 이상이지. 0보다 이상이고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래서 답은 0보다 이상이고 1보다 작다. 또는 a가 4보다 크다.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이게 답이야. 근데 드문 거 왜 빠졌지? 0보다 크다 해서구나. 크다 해서 그 값 2개 가지니까 0이 될 수 없어요. 여기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들 책의 풀이랑 좀 다르거든요. 책의 풀이는 어떻게 했냐면 0보다 크다 해서 그 값을 2개 갖는다고 했을 때 이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판별식과 축과 F' 영역 세 가지를 조사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0보다 큰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 경우에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쉽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한 문제만 더 할게요. 네? 쓸 게 있어요? 자, 요것도 학교 내신에 되게 많이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 서점 가서 수투 문제집을 아무거나 하나 골라보면 또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어느 문제집이나 있는 문제. 교과서에도 있고. 자, 4차 함수인데 극대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A 범위를 찾아라가 질문이에요. 그러면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였죠? 3개. 4가지였죠. 어떻게 됐었죠? 하나는 이런 거 있었죠. 4차 함수.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었죠. 세 번째는 이런 거 있었죠. 네 번째는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경우인가요? 4번, 또 3번, 2번. 2, 3, 4번이 다 극대값을 가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다시 4차 함수 그래프가 요 4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2번, 3번, 4번이라서 문제를 풀 때 2번과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A 값들의 합집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왜 2번은 안 돼요? 2번도 극대값을 가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2, 3, 4번에 해당하는 A 범위를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맞아? 네. 근데 2, 3, 4번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쉬워? 그치 1번이 1번이 뭐가 1번이 아닌 그치 거. 1번이 아니다 하면 되지. 맞아? 그러니까 1번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A의 범위를 찾는 문제로 바뀐 거야. 내 말 이해했니? 네.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1번인 경우가 어떤 경우였는데? 도함수의 뭐가? 실근이 몇 개가 되는 3개가 되도록 하는 게 1번이었지. 맞아? 그럼 도함수 구해보자. 도함수는 어떻게 돼? 4x 3승 12x 제곱 4ax지. 얘를 뭐로 묶을까? 4x로 묶을게. 그럼 x제곱 3x 플러스 a냐? 그럼 얘 도함수 구한 거야. 도함수 구해서 4x로 묶은 거지. 그럼 이거가 뭐가 되도록 하는 거 찾자고? 저 펜ペ있으면 되겠다. 얘가 지금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도록 하는 A 범위를 찾아서 그거에 여사건을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죠? 내가 하는 말? 그럼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하나는 0이고 얘는 어떤 실근을 가져야 돼?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지. A는 0이 맞아? 그렇지. 그럼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일단 판별식 9-4a가 0보다 커야 하고 0이 아니다. 그치 이게 0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그 a가 0이잖아. 그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네. 이해했어?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거죠. 그럼 이거에 뭐 구하자고요? 여사건 구하라고 했죠? 네.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지금 얘는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럼 이거 여사건은 뭐예요? 불러봐요. a가 0이고 0. 그 다음에 이거의 여사건은 뭐예요? 그렇지. 또는 그 다음 이거는 원래 a가 얼마죠? 4a가 9보다 작으니까 a가 4분의 9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거 4분의 9보다 그렇지 크거나 같다가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계산은 굉장히 간단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푸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내 말 이해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던 A값의 범위를 찾으라 그래서 2번, 3번, 4번인 경우를 깨달았고 그럼 이 세 개를 다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1번이 아닌 걸 찾자고 했어. 1번은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는 A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지.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봤더니 4x로 이렇게 뭉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x는 하나는 0이야. 그럼 얘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야 돼.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a는 되면 안 되며 맞아? 0을 집어넣었을 때 근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며 이거의 판별식 0보다 크도록 하는 a 범위는 4분의 9보다 작았어. 그럼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ND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가 0이거나 a가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연습 문제를 좀 많아요. 25번까지 많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주말 내내 열심히 해오세요. 알겠습니까?